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형주 그리고 어제는 사실 대형주까지 함께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양한 뉴스들이 있죠. 액면 분할을 한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계획한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까, 테이블 고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제 장 마치고 오후장에 나왔던 LG화학과 GM 관련된 그런 약간 공급 계약 소식, 그게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GM의 CEO와 삼성 SDI가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 SDI 오늘은 어찌 보면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 대장주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움직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심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액면 분할 말고도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게 포스코 DX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시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 반영이 별로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는 또 약간 시기상으로 좋은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까지 전달되면 앞으로 이제 바닥을 딛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부정적이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약간은 칼 갈고 나왔으니까 네. 칼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PBR 관련된 이슈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사 관련돼 가지고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주사라는 거 우리가 영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홀딩스라고 나옵니다. 네. 홀딩스 컴퍼니 혹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걸로 경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어떠 보면 수수료만 받는 곳이에요. 본인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을 가지고 이제 숫자가 끌어올려지고 그것이 말 그대로 이제 회계장부에 표기만 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이 지주사가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자회사가 모두 다 IPO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닥을 딛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닥을 딛는 거는 에코프로 BM일 것이고 네. 에코프로 HN일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좀 이따가 상장되는 다른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주회사 잘못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이 지주회사고 그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니까 저 PBR, 기업의 PBR을 끌어올려라. 한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끌어올려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종목 선택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제도 테슬라에서 감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기업들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시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2024년도는 전기차 관련돼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뉴스 가운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오늘 오전에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한 올해 그러니까 1월 이후에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맞는 겁니까? 보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고 한 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 차량으로 등록된 게 한 대고 그렇죠. 중고 차량으로는 거래가 그렇죠. 더 됐을 수도 있고요. 많이 팔렸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게 매년 반복되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2월에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협의하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안 사는군요.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3월부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 2월에 전기차 판매량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현대차가 1월에 판매량이 제로였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량의 가장 큰 변수라는 거고 네.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보조금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감소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도 전기차 시황에는 부정적이라는 점,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산화탄소 관련주의 주가 상황의 측면에서는 바닥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당분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시연되는 현상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판매 대수 또는 시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전체적인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된 흐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판매 대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수익 구조로의 매출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가 대략 한 190억 불 정도 수익을 발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우리가 이제 주로 충전소라고 하는 슈퍼차저 네. 이 부분의 매출 구조가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테슬라는 이후에 50대 50으로 맞춰가는 비중으로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는 앞으로 자동차 생산 판매 회사에서 인프라 확충 기업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매출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LG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대비해서 25조에서 32조까지 늘어났고요. 에코프로도 5조에서 7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단이 감소를 했죠. 이거는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따른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에 최근에 가장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에서의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여러 가지 액분이라든가 거래소 이전 상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에서의 내용은 주가의 모멘텀 과정에서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이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이지만 액분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을 드리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하죠. 유동성 네. 확보를 위해서. 대형주는 액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에서 액면 분할을 한 기업들이 이후에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네. 어떻게 그 판단됨에 따라서 해당 주가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2년 사이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액분을 했습니다. 액분 이후에 주가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불에 300불까지 올라갔고요. 한 네. 3개월 차 기간을 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내에서는 최근 내에서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했고요. 이때 11만 원 수준에서 액면 분할해서 1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두 달 차이에서. 그리고 조금 시간차를 뒤로 딜레이 시켜서 연결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4만 7천 원에서 5만 2천 원까지 약 한 달 사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 공이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주로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마찬가지로 거래소로 이전하게 될 때는 과거 주가 상황에서 이전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최근에 LMF뿐만 아니고 BH도 있었고요. 조금 오래전에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이 거래소로 이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물론 시황에 연계된 주가 하락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대한 하락 요인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시장에서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패시브 자금의 성격의 매수보다는 롱숏에 대한 매도 자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 위주의 투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동일 업종이라고 한다면 네. 조금 고평가되는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거든요. 이 종목이 거래소로 오게 되면 기관 측면에서는 동일 업종 내의 같은 종목들을 판단할 때 롱숏 전략에서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한다는 측면에서 매도의 물량이 오히려 더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전 상장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주가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액면 분할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과거 주가의 모든 기업들이 흐름을 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모멘텀의 과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변동률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을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에 대한 공시를 하고 나서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마이너스를 좀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봐서 사실 주식을 타이밍 매매하는 게 정말 제일 어렵지만 이 타이밍이 언제 올랐고 언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만 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연일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시각 김장일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계속 뭔가를 엄청 분석하고 계셨어요. 양쪽 얘기 다 들으셨고요. 네네. 일단 그 에코프로 하려면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일단
그 worst is over, 최악은 지났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4분기 워낙 나빠서 그쵸. 1분기도 적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고 아까 뭐 저기 이전 상장 그거 뭐 센티먼트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쁜 거는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어쨌든 그리고 재고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반등을 하더라도 실적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올라오려면은 아마 하반기 3분기나 들어가야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도 그 증설을 계속 하는데 증설 일정을 조금 미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낙관을 못 한다는 것 같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적절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그 시가총액이 네. 한 20에서 30조예요. 지금 23조 정도 되고 있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25조, 30조를 갖다가 들이밀고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의 가치의 70%는 에코프로 BM이란 말이에요. 네. 그를 할인율을 50%를 주느냐 30%를 주느냐 그거에 따라 주가가 달라지는데 그쵸. 30%로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에코프로는 많지가 않아요. 예, 그거를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LG 화학이나 LG 엔솔 있잖아요. 셀. 네. 셀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게 셀은 잘 많이 못 갈 거예요. LG 엔솔 같은 경우가 바닥은 쳐가지고 바닥 대비 올라왔죠. LG 엔솔이. 네. 근데 아까 그 매출은 맞는데요. 이익은 얘네가 그 세제 혜택 받는 거 AMPC라고 있는데 네. 그것이 한 1조 5천에서 2조예요. 그거 빼고 나면요. 올해 3분기까지도 적자예요. 2분기까지 적자예요. 네. 3분기 까리까리. 그래서 그 GM이 잘 팔려야 되는데 GM이 엄청 팔 것이냐. 그거를 만만치 않게 보는 게 일단 다이렉트 맞는 게 셀이기 때문에 셀 업체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크지 않더라도 크게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지금 보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면은 결국은 양극재에서 트레이딩 정도가 맞지 않는 거냐. 에코프로도 제외하고. 네. 그래서 양극재에서 트레이딩을 한 5% 10% 정도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염정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도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이지 이것을 오래 끌고 갈 종목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반대. 왜냐하면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분을 전 가장 고민하고 있고요. 네. 지난 한 3분기 이후부터 사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캐즘의 덫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덫이요? 캐즘의 덫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나타날 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겪는 침체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얘기했던 게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사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대중화되는 그 기간에서의 지금 과도기 기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로서 지금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보조금이 줄어드니까요. 보조금 또한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충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침투율을 10%에서 20%를 늘리기까지가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올해 좀 다소 좀 침체기에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전기차 안 사는 이유 비싸고 충전소 없고 충전 서비스 힘들고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버 고수.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지난주로 기억을 합니다. 에코프로 20월선 닿았다. 여기서 수급만 보자. 이런 말씀 드렸고 네. 실적 발표하면서 어찌 보면은 기분 좋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전 상장, 액면 분할 모두 다 이 기업의 숫자를 건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급만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행위를 했던 과거 기업들의 움직임, 무상증자도 마찬가지 뭐 과거 모든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결국 본질 가치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수급이 깡패죠. 그리고는 좋은 소식을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매우 즐거운 이러한 파티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물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물을 잘 파도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장 영역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오셨던 분들은 고민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또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쫙
정리를 해봤고요.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입니다. 금리 인하와 1분기 실적, 전기차 판매 성장 하나라도 확인해야 한다. 김대중 고수는 긍정적으로 터닝 포인트를 확인했다. 염정 고수는 업황 사이클 속도를 봐야 한다. 테이버 고수 본질 가치에 집중합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